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지 맙시다. 바로 전에 거 씁시다. 끝! 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젊음의 아이콘, 컨버스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신발을 신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컨버스를 참 많이 신었습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의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죠. 신발이 불편하면 여행이 참 같이 불편해지는데요. 그래서 참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제가 여행 중에 많이 신었던 컨버스인데요. 이 컨버스는 이 미국에서 이 올드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이 다 애용하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약 60%가 이 컨버스를 한 켤레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컨버스는 참 재미있는 창업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1908년 매사추세츠주의 몰든이라는 도시에서 이 마르키스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안 넘어지는 신발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좀 딱딱한 밑창을 만들어서 좀 안전한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이 컨버스라고 했고 또 브랜드명을 또 컨버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성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게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1917년도에 그 역사적인 척 테일러 1917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척 테일러 1917 모델은 원래는 작업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컨버스라는 회사가 원래 작업화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요 즈음에 미국에서는 프로 농구 붐이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농구화를 만들면 정말 잘 팔리겠다. 그래서 이 작업화에서 농구화로 변신을 시도를 했고 이 즈음에 척 테일러라고 하는 세일즈맨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 척 테일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판매왕을 했고요. 정말 100만 불 원탁회에 앉을 법한 그런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척 테일러는 이 혁신을 시킵니다.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뼈라고 하죠. 이 복숭아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하이탑의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고무로 만든 이 마크를 넣습니다. 컨버스 마크, 로고를 넣습니다. 그리고 1932년부터는 자기의 사인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기의 사인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감히 이름을 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척 테일러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척 테일러가 누구인가, 운동선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척 테일러는 컨버스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시킨 세일즈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척 테일러의 본명은 이 찰스 홀리스 테일러입니다.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찰스의 애칭이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농구 애호가여서 가는 지역마다 농구 클래스를 열고 또 농구협회에다가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명성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이 척 테일러는 이 컨버스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컨버스의 척 테일러는 하나의 브랜드면서 하나의 상징이면서 하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세일즈 활동을 하다가 196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컨버스를 위해서 일했고 미국 농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 테일러는 무려 전 세계적으로 8억 켤레가 팔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로큰롤 음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큰롤 음악을 들으면서 젊은이들은 검은 가죽 자켓,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컨버스화를 하나의 젊음의 아이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컨버스화는 스포츠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컨버스는 1970년대 초에 미국 공수부대의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카나다의 아주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인 잭 퍼셀이 만든 브랜드를 인수해서 컨버스의 브랜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잭 퍼셀은 아주 유명한 하나의 그 상품의 라인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1980년도부터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케이터 보더들이나 BMX를 즐기는 사람들이 컨버스 제품을 애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컨버스는 약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많은 신생 브랜드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신생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마케팅에 돈이 지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즈음에 나이키는 이 컨버스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수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3년도 이후부터는요, 나이키 산하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 인수될 때만 해도 연 매출액이 2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8년도에 거의 8억 불 가까이 됐고요. 현재는 19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액을 자랑하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척 테일러인데요. 여기 척 테일러 사인이 역시 있고요. 이 니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컨버스는 참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털 소재도 있고요. 이렇게 니트 소재도 있고요. 가죽 소재도 있고요. 또 인조 가죽으로도 만들고요. 또 이렇게 색깔도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특이한 모델이라 그래서 제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싼 가격에 득템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버스는 이 콜래보를 많이 합니다. 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벅스버니하고 콜래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당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벅스버니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도 되게 이렇게 화려한 색깔입니다. 여기에 What's up dog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문구도 넣고요. 그래서 레고하고도 협업을 하고 아디다스하고도 협업을 하고 많은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신발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쟁사하고도 협업을 하고 또 전혀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모두 신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바로 이런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컨버스는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가수가 애용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1962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Follow That Dream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컨버스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이 영화를 본 청소년들이 이 컨버스화를 막 따라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명한 일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1990년대 얼터너티브 락 그룹의 대명사, 정말 니르바나, 이 니르바나는 우리나라에도 매니아층이 많은 그런 락 그룹이었는데 이 니르바나의 리드싱어였던 커트 코베인이 특히 이 컨버스를 애용을 했습니다. 이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에는 찌청에다가 이 검정색 컨버스를 매칭을 많이 했고 특히 잭 퍼셀 모델을 애용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중에 많이 신고 다녔던 컨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컨버스는 1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회사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혁신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과 또 여러 가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어서 오늘은 컨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